요즘 저탄고지 다이어트 정말 많이들 얘기하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복잡한 이론은 싹 빼고요. 진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네, 맞아요. 진짜 관심은 많은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거지? 딱 이 질문 앞에서 막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팁들은요, 그냥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경험자들이 모인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아주 생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부터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꿀팁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진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원리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우리 몸을 일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탄수화물이라는 가솔린을 태워서 에너지를 냈다면 이제는 지방이라는 전기를 주 연료로 쓰게끔 몸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착 바뀌는 상태를 키토시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규칙부터 알아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무작정 다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끊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1순위로 아웃시켜야 할 건 바로 설탕, 그리고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입니다. 이걸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빵, 면 같은 걸 줄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 과일도 당이 많으니까 평소 먹던 양의 한 4분의 1? 그 정도로만 줄이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셔도 몸이 훨씬 편안하게 적응할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을 막 원수처럼 대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먹어야 하는 착한 탄수화물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금치나 상추, 배추 같은 잎채소들 있죠. 이런 건 식이섬유가 빵빵해서 혈당도 거의 안 올리고 오히려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 꿀팁. 한국인이라면 김치 빼놓을 수 없잖아요. 파김치나 배추김치는 괜찮아요. 근데 깍두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념에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탄수화물을 줄였어요. 그럼 그 빈자리는 뭘로 채워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좋은 지방이에요. 지금까지는 뭘 피해야 하나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뭘 마음껏 먹어야 하나로 시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자연 그대로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거요. 예를 들면 지방이 하얗게 붙어있는 그런 고기들 있죠? 그런 거 드시면 되고요. 계란도 아주 좋은 식품이니까 충분히 드세요. 그리고 천연치즈나 버터 같은 유제품도 훌륭한 지방 공급원입니다. 포인트는 뭐다? 가공을 최대한 피하는 거다. 기름 얘기 나오니까 벌써 머리 아프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핵심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리할 땐 열에 강한 기름을 쓴다. 코코넛 오일, 버터 같은 건 괜찮아요. 팍팍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이런 씨앗 기름들은 높은 온도에서 되게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기름 너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이건 꼭 냉압착인지 확인하시고요. 절대 가열하면 안 돼요. 나물 무칠 때처럼 그냥 마지막에 살짝 두르는 용도로만 쓰세요. 만약에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치트키나 슈퍼푸드 딱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저는 무조건 이걸 꼽을 겁니다. 바로 아보카도예요. 이게 왜 좋냐면 당분은 거의 없는데 몸에 좋은 지방은 그냥 꽉꽉 들어차 있거든요. 진짜 완벽한 식품이죠. 다이어트 하는데 초콜릿을 먹어도 된다고요? 네, 됩니다. 완전 희소식이죠. 물론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 함량이 90% 이상인 아주 진한 다크 초콜릿이요. 이런 건 설탕은 거의 없고 오히려 몸에 좋은 지방이랑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뭐랄까 허락된 작은 사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큰 두 기둥, 탄수화물이랑 지방에 대해서는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 나머지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마셔야 하는지 그런 자잘하지만 중요한 것들 말이에요. 단백질에 대해서는 진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탄고지 다이어트잖아요. 저탄고단백이 아니에요. 즉,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닭가슴살처럼
지방이 거의 없는 살코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오히려 인슐린을 자극해서 지방 태우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식사로 적당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시는 것도 신경 써야죠. 일단 달달한 믹스커피, 그리고 의외로 당이 많은 두유, 이런 건 피해야 합니다. 대신에 향 좋은 드립커피나 따뜻한 차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소금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걸 보충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큰 고비가 바로 술자리, 회식이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꼭 마셔야 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 없는 증류주, 위스키, 고량주, 일본식 소주 같은 거요. 이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맥주, 막걸리, 이건 그냥 액체로 된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초록병 소주도 첨가물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저탄고지는 너무 서양식이라 한식이랑 안 맞아? 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오히려 한식에 완벽한 메뉴들이 널려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뽀얀 국물에 곰탕, 갈비탕, 돼지국밥, 이런 진한 국물 요리들이야말로 몸에 좋은 지방이랑 콜라겐이 가득한 최고의 저탄고지 음식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죠. 안에 들어있는 밥이나 국수, 당면은 빼고 국물이랑 고기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와,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든든하고 완벽한 한 끼가 돼요. 자, 이제 기본적인 규칙은 거의 다 배운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꾸준히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규칙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최대한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다. 복잡한 성분표가 붙어있는 봉지 음식 말고요. 그냥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말이죠. 이것만 지켜도 진짜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식단을 처음 시작하면 한 며칠 동안은 머리도 좀 아프고 기운도 없고 막 피곤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이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에서 잠깐 삐걱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적응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기만 잘 넘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저탄고지 식단의 기본 규칙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핵심은 3가지였죠. 탄수화물은 줄이고, 좋은 지방은 늘리고, 그리고 최대한 자연 음식으로 먹는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방법이 과연 내게 맞는 건강 전략일지,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